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명은 수메르 문명입니다. 물론 수메르가 정말 가장 오래된 문명이냐는 건 이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문자로 기록을 남긴 문명은 수메르 문명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이 수메르 문명은 역사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성경에도 그리스인의 기록에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우르라는 곳을 발굴하면서 이 수메르 문명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도 기원전 70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수메르라는 도시국가 연맹이 탄생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양털 모직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그림이나 조각상을 보면 일반 백성들하고 복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7세기 유럽의 왕이나 백성들의 모습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장신구도 좀 달았을 것이고 가끔은 이렇게 수염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모습은 좀 더 차이가 났을 수도 있겠지만 조각이나 그림에 나타난 복장만 보면 치마 같은 옷을 입는데 그 단수가 다릅니다. 단수가 가장 많은 건 6단, 일반 백성은 1단, 2단 이렇게 해서 겨우 똑같은 옷에 주름이 얼마나 잡혔느냐를 가지고 지위를 구분했습니다. 그만큼 권력도 작고 왕과 백성과의 간극이 크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고대 조각상들을 보면 왕들이 무섭게 생겼어요. 인상 팍 쓰고 절대로 웃음을 짓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세지고 왕들이 대부분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들이니까 위험 있고 무서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초창기 문명이었던 수메르인들은 정말 선량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왕들도 눈이 땡글땡글하고 웃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수메르도 점차 왕의 권력이 강해집니다. 왕과 국가의 권력이 강해지는 계기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도시들이 성장하면서 도시 간의 경계가 맞닿게 됩니다. 이때 강한 군대가 있으면 이웃 도시를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그래서 도시와 도시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언어도 같고 종족도 같은데 좀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냐? 안 돼요.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도시 국가들끼리 전쟁이 벌어집니다. 다만 그래도 언어도 같고 민족도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긴 도시가 패배한 도시를 초토화하거나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분쟁 지역의 땅을 빼앗고 제일 강한 도시가 도시 국가들의 맹주가 되는 정도였죠. 그러나 이렇게 되니까 중국의 고사에 와신상담이라는 게 있죠. 패배한 도시가 와신상담을 합니다. 이를 갈며 재기를 꿈꿉니다. 잃어버린 땅을 찾아와야 된다. 떨어진 권위를 되찾아야 된다. 그런데 이기려면 군사력을 키워야 됩니다. 군사력을 키우려면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죠. 경제를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시설을 해서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무역을 촉진하고 도로를 닦고 도시를 더 크고 웅장하게 꾸밉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듭니다. 세금도 올리죠. 세금이 100%가 올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믿기질 않아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금이 100%가 무시무시하게 오른 게 아니라 원래 세금이 너무 낮았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 부흥과 함께 세금도 올랐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을 100% 올릴 정도로 경제 부흥을 했으니까 군대도 커졌겠죠. 도시가 재기해서 자신들에게 승리했던 도시에게 복수를 합니다. 이게 실제 라가시와 운마라는 도시의 전쟁 이야기가 수메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라가시와 운마라는 도시가 싸우게 된 것은 중간에 있는 물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원을 놓고 싸움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 수원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건데 실제로 수원을 차지하게 되면 그 수원을 통해서 경작하는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내 땅인데 물은 이쪽 거다. 그러면 이 땅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원을 놓고 경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주변의 모든 땅을 놓고 싸우게 됐던 것이죠. 이때 승리한 도시가 라기시입니다.
라기시는 운마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립니다. 이때 물린 배상금이 1만 명의 1년치 식량이었다고 합니다. 라기시의 인구가 4만이 안 되었다고 보면은 엄청난 양입니다. 도시 인구의 4분의 1 또는 작은 도시의 절반 인구의 수입을 배상금으로 차지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백성들은 환호하고 도시의 영역, 국가와 왕의 권력은 더 커집니다. 왕의 권력이 커지니까 왕의 권력 남용도 커집니다. 관리도 증가하고 관리의 권력 남용도 커지고 세금도 늘어납니다. 수메르인들은 점토판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너는 지배자를 가질 수도 있고 왕도 모실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로 무서워해야 할 것은 세리다. 왕과 지배자가 생기니까 결국 세금이 늘어나고 악독한 세리들이 늘어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탄도 합니다. 세금이 없는 것이 없고 세리가 없는 것이 없구나. 돈이 없으면 묘지에 묻힐 수도 없다. 이것도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권력이 커지니까 관리들이 세금 붙이는데 재미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호숫가에서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관리가 봅니다. 낚시하고 있구나. 가만 뛰어가죠. 야, 잡은 거 3마리 중에 1마리는 세금으로 내라. 그래서 이때는 인류 문명 초창기라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눈을 붉히고 다니면서 세금 뜯을 걸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이거 수익이지? 세금. 이렇게 되었던 게 수메르 사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묘지에 사람을 매장할 때도 세금을 냅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처음 겪는 사람들은 끔찍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매장을 하려는데 거기도 세금을 내라. 뭐 이거 하는데도 세금 내라. 저거 하는데도 세금 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관리만 폭행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 부자도 늘어나고 부자의 부와 탐욕도 증가합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로 땅을 뺐습니다. 집을 뺐고 아이들을 뺐고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러면 가난해진 백성은 또 어떻게 됩니까?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러면 또 국가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증가하고 가혹해집니다. 백성들의 불만이 이렇게 증가하자 우루이 님기나라는 지도자가 혜성같이 등장합니다. 그는 귀족 출신이었는데 심성은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신전에 가서 이렇게 서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집 없는 사람들과 과부들이 권력자들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우루이 님기나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마침내 권력을 잡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약속을 지킵니다. 모든 부채를 탕감하고 세금을 줄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주니까 군사비도 줄여버립니다. 군대도 거의 없애버리거나 약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기시에게 패배했던 움나가 와신 상담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우루이 님기나의 집권 10년 만에 라기시라는 도시는 멸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전에 도시전쟁이 벌어져서 라가시가 승리했을 때는 움나에게 전쟁 배상금을 물리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이번에는 라가시가 전쟁 배상금을 물 차례였을까요? 아니죠.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라가시를 놔두면 또 재기해서 덤벼들겠죠. 라가시를 정복한 왕은 도시를 파괴해서 폐허로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집 없는 사람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시신이 되고 집 없는 과부와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벌어진, 아니 최초로 기록된 국가의 탄생과 딜레마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에게는 내적 임무와 외적 임무가 있다. 내적 임무는 경제성장, 치안유지, 복지 같은 기능입니다. 외적 임무는 국방입니다. 이처럼 이 두 기능은 항상 대립하고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이 고민 속에서 우리가 아는 모든 제도와 법과 지혜가 탄생했습니다. 전쟁이 낳은 유산이 무기나 기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일 크고 중요한 발명품이 국가와 국가가 거느린 모든 법과 제도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내적 기능과 외적 기능의 갈등을 고민하면서 수많은 아이디어와 지혜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완전한 것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과거를 보면서 지혜를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첫 강의로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입니다.